S&T 다이내믹스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6회전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PBR은 1.54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합니다. S&T 다이내믹스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 정밀기계공업의 원조기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1959년이면 예와 산탄 공기총 제작소로 출발했다고 그러네요. 통일산업 주식회사, 이게 통일자가 들어가면 통일교가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양기계공업과 합병 후 통일로 변경했고, 세일중공업 했다가 통일중공업 했다가 S&T중공업 했다가 이렇게 쭉 바뀌어 왔네요. 경남 창원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본사가 깨끗하고 아주 말끔한 공장이네요. 공장 밖에는 아파트 분들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뭐 공장이 그렇게 소음 나는 데도 아니고 굴뚝 공장도 아니니까 이렇게 주거지와 공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이 6,051억 원으로 16.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재료 비율도 내려갔죠. 네. 스루풋율 1.5%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57.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0.44포인트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운영경비가 꽤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794억 4,1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9억 3,3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13.1%로 6.4% 떨어졌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여기에 2024년도에 판매관리비가 마이너스 168억 5,3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판매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기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손해배상 지체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 종결됨에 따라 당초 설정하였던 비유동 기타 충당부채 460 100만 1000만 억 10억 460억 원 중 판결금으로 35억 1100만 원을 지급하고 425억 원을 환입하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도 영업이익은 2024년도에 거의 170%가 증가했다가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22.8%로 2023년보다는 거의 더블 영업이익이 났음에도 전년보다는 22.8%가 감소한 거로 이렇게 이제 결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한마디로 지체상금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납기 달성률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납기를 안 지켜서 발주한 촉이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방위산업이라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재고자산 명세,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897억 원, 1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9억 원이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203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증감의 변동을 매출 증가율하고 비율을 해보도록 하죠. 16%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 16% 증가했으면은 비례해서 요거 증가하는 건 괜찮다. 매출 증가가 37% 2024년에 증가했는데 37%가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요건 재고 관리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했다. 비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다른 기업들도 요 비교표를 계약 자산이 있는 거는 이제 수주산업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하는 거, 매출에 비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저는 크게 관심사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124억 9,600만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상품 매입액 S&T 모티브와 같이 아주 ABC 표준 그 폼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374억 원으로 14.5%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843억 원 57.4%. 이 운영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36억 원을 뺀 것이 1,607억 원인데 이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총 제조비용의 32.5% 비중이고 재료 비율은 68.5%. 재료 비율이 1.7%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일치합니다. 변동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합니다. S&T 모티브하고 똑같이 아주 클리어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주면 일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작업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스루퍼스를 하면서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가공비를 애들을 안 하니까.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 30억 3,3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금액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재고 증가액, 가공비 배부재고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금액이 입증이 되겠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54억 원 6.7% 증가했어요. 직원수는 381명입니다만은 전년에 비해서 50명 감소했고 2024년도에는 70명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기계강업 그다음에 아까 그 S&T 다이내믹스는 그 자동차 부품업인데 계속 매출 하향세들이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6,670만 원, 남은 사람들은 조금 올랐어요. 20.6%가. 외주 가공비가 33.6% 증가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나가가지고 저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그 상상이 돼요. 그래 요거는 네가 그냥 가서 납품해. 대신 회사 나가죠. 이런 데도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S&T 모티브 직원 감소는 EV 때문으로 판단했으나 다이내믹스는 무엇 때문에 직원 감소를 시키고 있을까? 모티브에 비해서는 연봉 1,500만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 국내 정밀 기계공업 옛날 같은 선반 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깎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요즘은 뭐 CNC 선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그걸 건너뛰었죠. 처음부터 산업화할 때 우리나라는 눈으로 하는 기능공으로 그 선반 돌리고 이런 거를 배워서 기계공업이 발달했는데, 중국은 문호개방할 때부터 처음부터 CNC 선반을 딱 들여다 하니까 급격히 그냥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이 겪었던, 일본이 겪었던 그 과정을 중국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CNC 선반을 가지고 하니까 경제가 빨리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었겠죠. 어쨌든 이 선반 기계 가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업체가 그 연봉이 요 정도다. 누가 이런 기업을 갈라 그러겠느냐. 그런 게 걱정입니다. 가긴 가겠지. 재고 회전율 5.6회전 높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슬픈율도 올라갔어요.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지체배상 소송까지 있었다는 것은 납기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인식으로 다가온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경영력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떨어졌죠. 총자산 회전율 0.5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50%뿐이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6회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3회전에서 수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7.5회전, 이것도 떨어졌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죠. 7.9%, 전년도에는 22%였는데 왜 수금이 안 될까? 협력업체가 더 대기업이라면은 왜 수금이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을까? 이거 문제, 이거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따블인데, 기업, 그 납품받은 대기업이 상황이 안 좋냐, 아니면은 무슨 수금 비리가 있느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검찰 역할이라면은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매일 채무 지급 속도는 뭐 돈이 없으니까 적게 주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ROI 자본 회수율 두폰 9.3회전 떨어졌습니다. 9.3%. 어쨌든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다 상승해가지고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원재료 가격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동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안 맞아 떨어지네요. 자,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인데,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는데 상승으로 나왔죠. 판매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동결이니까 거꾸로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입증 실패다. 그러니까 샘플 제공이 뭐가 잘못됐든지 클리어 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제시된 샘플이 전체를 대변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거는 전체를 흐름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부식하게 했니 만에 이거가 확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개연성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현금 흐름 지표로서 EH 세후 현금 순이익 821억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유입된 게 아니고 895억 원이 나갔습니다. 최종 회사는 95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캐펙스에는 59억 원이 나갔는데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겠느냐? 잉여 현금 흐름 쪽도 한번 봐보죠. 채권자한테서 539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539억 원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돈이 무슨 여러 돈 쓰는 데가 들어와 가지고 주주잉여 현금으로 6억 4,700만 원, 전년도에는 190만 원 주주들한테 갔다. 이 금액은 연차 배당에 있고 분기 배당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교환사채 발행을 했고,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가 있었고, 요걸 다 해보면은 76억 원이 나간 거니까 주주들한테 준 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연차 배당을 높게 준 이유도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요것이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납입자본 성장률 5.9배 떨어졌죠. 7.2배에서. 그리고 이익잉여금률 690%에서 532.8%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실적을 가지고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보죠. 운영경비 기준, 운영경비가 2%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영업이익도 2% 증가한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6,172억 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매출 증가율 비례로 해서 매출 재료 비율도 비례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6,172억 원 동일하게 예측해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하면은 61만 7천 원에 팔면은 8만 792원이 남는데, 재고 회전율이 5.6회전뿐이 안 되고 납기 달성률도 낮으니까 크게 요구하지는 않겠다. 6회전까지만 해봐라. 불필요한 거. 그러면은 매출 단가가 66만 7,252원 인상된 효과가 나서 운영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수 있다. 98,189억 원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채용 제조 비용이 52만 원인데 53만 5천 원으로 증가를 해버립니다.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래서 재고 증가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할 거예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로 나오고,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다소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죠. 이게 마녀 같은 짓입니다. 악의 세력. 이제 악의 세력이라고, 이제 원가 회계를 제가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영업은 우리 재고 증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산 나오는 거 우리는 몰라. 그냥 있는 데이터 주라고. 그래서 마진 요구해서 63만 원 받아내. 그러니까 약간 좀 부풀려서 견적을 내 가지고 깎임을 받자고. 어디까지 깎아줄 거냐? 61만 7천 원까지 깎아주자. 스루프 쪽으로는 그게 그래도 남는다며. 그래서 5만 7천 원 남는 거로. 그러면은 스루프는 한 9만 얼마 남는데, 야 매출 더해 7%.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82,800원. 결론은 스루프보다도 이익이 안 나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약해놓은 게 61만 7천 원 하면은 스루폿은 8만 원 돈이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는 5만 7천 원뿐이 안 남고, 재고 증가할 때는 8만 8천 원, 원가 회계보다 이익은 난다고 항상 결산을 내지만 사실은 이거다. 그러니까 재고는 감소를 못 시키고 있는 거다. 이게 악의 세력이지 뭐냐. 재고 못 팔아먹을 재고를 갖다 계속 그렇게 증가시키,
그 중국 놈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다 덤핑은 못하고 중국처럼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는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실행 결과 비교도 스루풋이 동일한 그 재고 회전율 올라간 만큼 매출이 된다고 봤을 때도 스루풋 쪽이 이익이 더 나는 거로, 여기는 왜 줄어드냐? 더 판매한 만큼 재고가 주니까 이익이 줄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뭐 이런 평가 지표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56,000원, 전년도 그 3월 달에 비해서 2만 원 돈이 올랐습니다. PBR은 1.54고, 그 다음에 S&T 홀딩스가 42.26%, 연금공단이 8.2%, 외국인이 7.37%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로스차일드 여사가 스루풋 회계하는 기업한테 대출해 주겠다는 선언만 하면은 이 세상은 끝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